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어떤 주제들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자, 트럼프가 준 기회라는 헤드라인입니다. B2가 폭발한다. 지금 내용상으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지난달 말 대비해서 신용거래 융자가 84.9%, 삼성전자는 4.5% 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러실 걸까요? 뭐 역시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만한 게 없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에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는 행동은요. 수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속된 말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도널드가 얘기한 거 다르고 트럼프가 얘기한 거 다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바꾸기가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왜 투자자들이 현재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전체 신용잔고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지금 신용잔고가 왜 늘어나고 있냐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요. 전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 거예요. 55,000원짜리는 뭐 어떻게 보면 뭐 55,000원보다 좀 깨져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베팅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 상호관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빼갔습니다. 자동차처럼요. 그러니까 관세를 안 매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상호관세에서 빼서 자동차처럼 전체적으로 25% 때리겠다라는 건데, 이 반도체라는 건요, 미국의 보안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관세를 안 때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관세를 때리는 데에 분명히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와 좀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의 자동차는 바퀴서부터 본네트, 차 문, 유리까지 미국 본토에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는요, 미국에서는 뭐 설계하고 제조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3나노, 2나노짜리 초성능, 초고밀 반도체는 현재 미국에서 제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AMD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회사들은 그 반도체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설계에 대해서 TSMC가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걸 만들어줄 때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하이닉스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칩을 하나, 블랙웰 칩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요. 결국엔 우리나라, 대만, 미국까지는 무조건 겹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의 테마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조금은 머리가 아플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품목 관세를 이제 빼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따로 빼서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를 줄지 무역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합리적이게 관세가 나오게 되면. 근데 이게 소요기간이 270일이나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계속해서 말바꾸기가 일어나는 이 관세 행동에 대해서 반도체가 과연 270일이나 조사 기간이 걸리는데 당장 관세를 어떻게 매길 수가 있을까? 혹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의 관세를 매기더라도 시장에서 그거를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본다면 저 생각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현재는 반도체가 가장 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하시기 편안한 투자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런 뉴스를 좀 집어와 봤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가격만 보더라도 워낙 우리가 공략하기 좋은 그런 저평가 구간이기는 하죠. 그거는 이제 누구나 입 모아서 이야기하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관세 리스크 있었던 게 이제 반도체 주이지만은 지금 트럼프의 스탠스 보면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관세가 일단은 자꾸 좀 미뤄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마 이제 정말 과한 관세를 매긴다면 그 또한 미국
밖에 있는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강하게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수출 지표가 4월 달까지 나온 거는 이제 또 유일하게 10%가량 상승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관세 때문에 자동차는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리스크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왜 그 중국 쪽으로에 관해서 수출을 못하게 하는 네, 그런 네, 거, 네, 그런 네. 걸로 이제 삼성전자가 매출에 조금 타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들리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의 이제 엔비디아 H20을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제 중국에다 수출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잘하려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잘 선택해야 됐듯이 아니면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를 잘 선택해야 됐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둘 다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있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HBM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예요. 거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각동맹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대만, 미국, 미국의 엔비디아, 대만의 TSMC, 우리나라엔 현재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기술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이제 중국의 H20 칩 수출 규제랑 거기다 우리나라까지 아마 중국에다 수출 규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규제가 좀 들어온다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피해가 가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리스크들을 우리가 한켠에는 기억을 해두시면서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알고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아예 배제하고 투자를 하느냐는 심리적인 또 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외국인의 뷰에서는 또 이 두 종목을 좀 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아까 시장 읽어드린 거와 같이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을 겁을 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매도의 이 양이라고 하죠. 거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만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 시장, 니케이, 그다음에 뭐 미국, 뭐 중국 전체적으로 외국인 계좌들이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냐면 부동산 쪽이나 금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고 있어요.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리하게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있어가지고 걱정돼요라고 하는 건 정말 10년 전, 1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도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일본보다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건 결국엔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 투자자님들이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도 개인 계좌 쪽에서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선택이 정말 맞다라고 보고 물론 뭐 이번 주 내에 이 종목들이 왜 안 올라가요? 이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정말로 길게 보면은 이번 2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외국인의 매도에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사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가능성도 열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이 두 종목에 한해서는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부분들을 대입시켜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반도체 투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소형주 쪽으로도 좀 수급이 올 수 있을지 보실까요? 저는 지금 좀 하실 수 있다면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거를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없으니까 편하게 선택하실 거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전통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약간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HBM 쪽을 봐야 되는데 이 둘이 어쨌든 잘 될 겁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가격이 점점 가격 상승이 올라왔고 SK 하이닉스는 뭐 HBM 없으면 엔비디아가
납품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주로 납품하는 이 장비 업체들 중에서 장비도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후공정 장비 쪽의 종목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죠. 그 중에 어떤 기업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문가님? 저는 ISC라는 종목이 네. 있어요. 그 반도체 소켓 그 테스터 기업인데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미세하고 이제 정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도 이제 후공정 업체죠. 그래서 그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유율도 75%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명에서 보셨을 때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SKC의 자회사예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 만들 때 당연히 ISC도 좋겠죠. 그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ISC가 주가가 굉장히 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다시 한번 또 관심이 들어올 때 분명히 이런 장비주들 특히나 후공정 장비주들이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